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청룡백호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룡백호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황골은 명당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왕의 땅은 있는지 역대 대통령들의 선영을 답사해 보겠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혈의 생성에는 용의 생사와 진위가 우선이며 단순하게 청룡백호의 모습이 좋다 하여 묘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호를 비롯한 주변 삭격들의 기능과 모습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혈의 가부와 진위 분별에 주객과 번말이 전도됨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룡백호 등의 국세를 우선 따지는 것은 산의 미시적 분석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감추고자 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청룡백호는 장풍의 기능과 함께 혈 주변의 온갖 흉사를 막아주며 보호하는 삭격입니다. 그러나 혈처가 장풍이 잘 되어 있고 혈 주변에 흉한 곳 없다면 굳이 청룡백호가 없어도 됩니다. A 그림처럼 청룡백호 중 어느 하나가 혈 가까운 곳에서 산의 꼬리를 감싸 안듯이 돌아주어야 좋으며, 만약 청룡백호 모두가 감싸 안음이 부족하면 좌우 양쪽의 계곡물이 혈 앞에서 가까이 합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매구수지라 하니 맥은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됩니다. C 그림은 청룡백호 중 어느 것도 산의 꼬리를 감아주지 못했고 양쪽의 물도 가까운 곳에서 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맥은 기지자를 못해 길게 설기되었습니다. 묘를 쓴 앞이 뱉어놓은 혓바닥과 같이 곧게 달아나면 반드시 고향을 떠나 걸식한다고 했습니다. 혈이 맺히면 청룡백호 중 어느 하나가 더욱 길어서 물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감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면 이때는 청룡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호보다 길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면 백호의 기능이 절실합니다. 물 흐름과 반대로 감아준 산이 한자만 되어도 부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큰 강변에서 좌우측 산을 바라보면 대부분의 능선이 물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물 따라 산 따라가는 이치인데 누구 하나 물 흐름을 막아주지 못하므로 큰 강가에는 혈을 맺기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산수동고라 합니다. 나 그림처럼 물 흐름과 반대로 감아주는 것을 하사, 합이, 역사라 하는데 이런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이 있고 없는지는 먼저 합이, 즉 역사가 있는지 살피라고 했습니다. 어느 산에 가서도 계곡의 물길과 반대로 감아준 산이 있다면 그 안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수동고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회마을은 좌선수의 좌선용으로 산수동고 형태지만 좋은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13명의 정승을 배출한 정난정묘도 좌선수의 좌선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풍수 구절에 반드시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한편 지리는 항상 반대됨을 요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을 찾고 낮은 곳에서는 높은 곳을 살펴라. 용세가 급한 곳에서는 완만한 곳을 찾고 용세가 느릿한 곳에서는 분주하게 변하는 곳을 살필 것이다. 용세가 넓은 곳에서는 좁은 곳을 찾고 좁은 곳에서는 호련히 넓어지는 것을 살펴라. 돌이 많은 곳에서는 돌이 없는 곳을 보고 돌이 없는 곳에서는 돌이 있는 곳이 귀함이 된다. 이러한 청룡백호의 모습은
묘의 기둥화복 추리에 민감한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이론이 정립되지를 못해 막연하게 추측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풍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묘를 보고 어느 집안의 기둥화복을 추리하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 맞추었다고 해서 매번 그렇다는 불변의 법칙은 아닙니다. 더욱이 선조의 묘들 중에는 좋은 묘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터인데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하는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독 기둥화복을 점치는 술법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모두가 마음이 급한 탓입니다. 지리학의 응업 여부는 오로지 자연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청룡백호의 소임은 혈 곁에서 장풍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처럼 어느 한 것이 함몰하면 바람이 치게 되어 크게 흉합니다. 청룡백호의 허리가 낮아서 어깨 너머로 바람이 치면 혀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복궁과 청와대 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은 어깨가 깊이 함몰해 북서풍이 치고 있습니다. 궁궐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산이 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고갯마루 바람을 요풍, 질풍, 살풍, 천풍, 적풍, 음풍 등 온통 부정적으로 부릅니다. 요풍은 오목한 계곡에서 부는 바람, 질풍은 병을 일으키는 바람, 살풍은 사람을 죽이는 바람, 천풍은 천박한 바람, 적풍은 나의 기운을 빼앗는 바람, 음풍은 음산한 기운의 바람입니다. 청룡백호는 높이가 비슷해서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 청룡이 높고 백호가 낮다면 멀리 있는 외백호가 감싸주어서 좌우의 무게중심과 구도가 맞아야 합니다. 국세가 균등해야 하니 수평저울의 무게중심을 연상하면 됩니다. 청룡백호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논밭의 명당도 낮은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청룡은 높고 백호가 낮으니 논밭도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때 논밭의 물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지만 백호가 낮아 물 빠짐에 속수무책입니다. 사진에서 묘소 앞 지형을 보면 양쪽의 넘나지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당판이 기울면 상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 묘도 당판이 한쪽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곳은 결코 좋은 땅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능선 중심 화살표 쪽에 묘를 쓰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기맥은 반드시 능선 중심을 지나고 혈은 기맥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 증조부 묘입니다. 혈상론에서 다룬 바 있는데 당판이 심하게 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혈의 가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지인이 묘터를 구입해서 다른 곳에 있던 증조부와 조부묘 4개를 한 곳으로 이장합니다. 청룡백호가 그럴듯하게 둘러주고 앞에는 저수지가 있어 풍광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청룡 쪽이 유난히 험하고 골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장 3년 뒤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우환이 벌어지면서 가족 모두가 변고를 겪게 되는데 특히 장손 쪽이 심했습니다. 안양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조부묘를 1940년 마을 뒷산에 씁니다. 사진을 보면 특별한 곳 없고 단순히 남양에 양지 바르고 토질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묘 이후 거듭되는 우환으로 60년 만에 이장을 하게 됩니다. 표를 보면 가족들 우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 과정을 참관해서 지켜보게 됩니다. 묘는 초라한 모습으로 낮고 볼품없는 상태였습니다. 인부들은 물이 찼을 것이라 걱정하며 비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파묘를 해보니 물은커녕 깨끗한 황골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색상은 마치 금괴와 같았고 윤기가 있으며 매우 묵직했습니다. 광중의 깊이는 1m 정도였고 탈관을 한 상태입니다. 석회를 쓰지 않았고 그저 조촐하게 장사 지낸 것인데 나무 뿌리 등의 이물질이 전혀 없으니 초라한 겉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골의 상태와는 달리 후손들은 할아버지 묘 이후 계속되는 우환과 사고 등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참고로 망우리 묘역에서 묘지 작업을 하던 분의 말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40년 넘게 묘지 일을 하면서 좋은 황골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집안이 하도 풀리지를 않아서 묘 탓인가 싶어 이장하려고 파보면 김이 서린 곳에서 금덩어리 같은 황골이 나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황골이라고 후손이 잘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황골이 나오는 묘도 직관 선생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전혀 엉뚱한 것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곳 묘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느다란 청룡이 크게 휘돌아 안산을 형성했는데 그 형상이 마치 뾰족한 창이 되어 묘를 찌르는 것 같고 어찌 보면 한마는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습니다. 청룡백호가 가슴을 치는 형상이면 집안에 상화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황골은 곧 명당이며 발복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댁의 5남매는 모두 이묘 이후에 태어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황골 나온 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연천군 사례입니다. 이장 전 며느리가 몇 차례 유산하는 등 크고 작은 근심이 많았으나 황골 나온 파묘터로 이장 후 거의 포기했다시피 한 며느리가 손자를 낳고 집안이 잘 풀린다고 좋아하던 곳입니다. 단체로 답사를 가자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맞이할 정도입니다. 청룡백호의 교세가 아름다우며 토질 또한 좋은 곳입니다. 가평의 사례입니다. 회각을 포크레인조차 깨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여 일일이 정으로 깨면서 작업합니다. 200년 된 유골의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충청도 태안 사례입니다. 야트막한 구릉에 있는 공동묘지인데 1960년대 이곳에 묘를 쓰고 난 이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산을 마련하여 이장을 해가자 황골을 본 마을 사람이 다음 날 묘를 썼습니다. 남양주시 사례입니다. 1969년 묘를 썼다고 하며 자식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이장을 하려 땅을 파보니 회를 사용해서 내광을 견고하게 조성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장비가 없어서 묘 아래 굴을 파서 접근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금빛 나는 황골이었습니다. 이를 본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이장을 만류했으나 자식은 그간의 사연이 많은 듯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화장했으며 그 후 다른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천안 병천 사례입니다. 2005년 이장 작업을 하던 중 200년 된 묘에서 완벽한 형태의 황골이 출토됩니다. 그러자 90세의 후손이 그곳에 부모님 묘를 이장하고 자신의 신우지지를
아래에 만들어 둡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사례입니다. 1990년대 황골 나온 곳이라 하여 큰 기대를 갖고 이곳으로 이장했으나 그 후 오히려 우환이 잦았다고 합니다. 묘 뒤의 성맥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5년 된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 간 곳입니다. 관 속에 두꺼운 비닐로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작업자는 이제껏 수많은 황골을 보았지만 이것처럼 좋은 곳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치 금덩어리 같아서 갖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사가 매우 가파른 곳이어서 풍수에서 요구하는 좋은 땅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대전 사례입니다. 1982년 이장을 하기 위해 횡대 한편을 열자 갑자기 흰 기운이 강하게 솟구칩니다. 잠시 후 광중 속을 보니 백골을 둘렀던 이불은 흔적도 없고 황금 같은 백골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묘를 이곳으로 이장합니다. 그런데 이장 다음날 새벽 부친이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되고 이장 7일째 횡대를 들추었던 막내 아들은 심장마비로 급사합니다. 묘 뒤의 바위가 날카로운 모습입니다. 300년 된 우의정묘 이장 사례입니다. 묘는 광주시 남정면 귀여리에 있었으나 주변 개발로 종중산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북향이지만 한강이 바라보이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성물을 옮기고 봉분을 헐자 두꺼운 회각이 나옵니다. 회각 두께는 약 50cm로 해체하는 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윽고 횡대와 목간이 드러납니다. 횡대는 소나무를 사용했는데 파묘 당시 진한 소나무 향기와 함께 송진이 묻어나는 것이 300년 전 나무가 마치 지금 막 베어온 듯 깨끗한 상태입니다. 관은 오칠을 하였고 관 속에는 많은 비단이 들어있었으나 다소 습기를 머금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관 속은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한 흔적은 없습니다. 망자는 관모를 쓰고 관복을 입은 모습이고 당연히 황골입니다. 묘는 세 분을 합장한 상태입니다. 최초에 큰 부인이 일찍 돌아가시자 부부가 합장할 요량으로 2개의 광중을 조성하였고 후에 작은 부인이 돌아가시자 남편 곁에 함께 안장한 겁니다. 이러한 경우 전주희 씨를 부좌, 창원왕 씨를 부우라고 표기합니다. 남양주시 삼패동 종중산으로 이장한 모습입니다. 비석과 성물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1982년 충북 청원군 석회암 동굴에서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 5살가량 어린아이 유골이 발견됩니다. 최초 발견자 김흥수 씨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명명합니다. 주검은 편편한 석회암 위에 반듯한 형태였으며 주변엔 고운 흙과 국화꽃 가루가 뿌려진 상태입니다. 제천 남한강 상류에서 2600년 전 청동기 시대 유골이 발견되는데 이곳 토질 역시 석회암 지대입니다. 한편 옛 풍수인들은 황골은 아무 곳에서나 발견되는 것 아니며 명열에서만 황골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황골 나온 파고터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분을 갖고 전체를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알칼리성 석회암 성분의 토양에서는 뼈를 보존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산림의 토양 평균은 pH 5.2로 대부분 산성입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골이 나오는 장소가 풍수 이론에 합당한 곳도 있으나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골이 나온 곳은 명당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으며 황골과 발복은 필연적인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황골 나온 구강터는 증명된 곳이라 하여 무조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묘를 쓸 때는 주변의 지형지세를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회로서 견고하게 내광을 조성한 곳은 백골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쉬어갈 겸 해서 과연 제왕의 땅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역대 대통령들의 선영이 명당이기 때문에 용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현직 대통령들의 선영이 풍수적으로 합당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땅이거나 혹은 그 이하일 뿐인데 귀납적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한 사람의 기륭을 오로지 풍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와 무리가 따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우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선영입니다. 묘의 좋고 나쁨은 그 무엇보다 주산의 영향이 크게 좌우하는데 이곳 묘에는 주산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이어지는 용맥도 풍퍼짐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묘 앞에 험한 암석이 야멸차게 박혀 있으니 불길한 모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흉탄에 의한 서거가 이 바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바위는 박근혜 의원이 선거 유세 중 테러를 당한 직후 흙으로 반쯤 덮어 현재 모습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선영입니다. 조부의 선영은 논두렁 전기조차 없는 것이고 부모님 묘는 물이 길게 빠지는 땅으로 풍수에서 가장 꺼리는 곳입니다. 이렇듯 불리한 땅에서 용상을 차지한 것은 초법적인 힘이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선영입니다. 조부묘 묘는 주변 산세만 웅장할 뿐 속빈 강정입니다. 부모님 묘는 공덕묘지 끝자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능선 자체가 워낙 부실하고 비루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는 많은 고청들이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선영입니다. 바닷가 근처의 산으로 100m의 긴 능선은 아무 변화가 없는 직룡입니다. 인근에 있는 좁으면은 능선과 능선 사이 작은 계곡에 바다를 바라보는 형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선영입니다. 대체로 정치인들의 이장은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은 하이도에 비해 월등히 좋은 땅입니다. 묵직한 용색 끝에 과일처럼 맺힌 곳으로 정치인들 이장 중 성공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묘는 잘록한 부분에 쓰여져 있는데 좀 더 내려와 가장 살이 찐 부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영입니다. 고향마을 뒤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곳입니다. 지극히 평범해서 오히려 친근감 있는 곳입니다. 특이한 점은 묘의 청룡에 해당하는 봉화산이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니 노무현 대통령 성품과 국정운영 스타일까지 닮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영입니다. 좋은 용이란 중후하여 예측 가능한 것인데 이곳 산줄기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태입니다. 묘 앞 저수지는 탁한 빛으로 심한 냄새까지 풍기고 있으니 무엇 하나 이로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영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룡백호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로 현충천이 직수로 흐르면서
명당을 좌우로 이등분하여 마치 편을 가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강은 크게 반궁수로 흐르면서 치고 빠지는 형태입니다. 명당의 이등분은 이념의 갈등을 유발했고 한강의 등돌림은 민심의 이반으로 표출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영은 공원묘지에 있습니다. 주산도 없고 용맥도 없는 곳입니다. 묘 뒤편은 골프장 공사로 훼손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영은 공원묘지 내에 있는 가족묘입니다. 여러 곳에 있던 묘를 화장 후 이곳에 모신 겁니다. 그러나 산줄기가 길게 끌고 나가는 과령처입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역대 대통령들 선영은 풍수 이론과는 크게 배치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왕은 땅의 소관이 아니라 하늘의 뜻인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풍수학인들은 이런 선입견에 빠지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같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땅을 해석하는 확고한 이론 정립이 필요합니다. 주요 고전을 보겠습니다. 청룡백호는 본신에서 이어진 것이 상급이고 다른 산에서 연결된 것은 다음이다. 청룡백호는 주산에서 이어진 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청룡백호는 혈의 좌우에 있는 산이니 둥글게 감싸주면 요정하여 길하다. 청룡백호가 등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떠나는 것이니 불길하다는 뜻입니다. 청룡의 산줄기가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하면 매일 조석으로 시비가 생긴다. 청룡과 백호는 혈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니 힘있는 형상이 되어야 좋습니다. 청룡백호의 수구가 열린 상태면 자손이 금전적으로 패하게 된다. 청룡백호는 옷깃을 여미듯 수구가 잘 막혀야 합니다. 이를 교세되었다고 합니다. 청룡백호가 곧고 길면 혈이 참됨이 아니고 짧으면 혈을 맺을 수 없습니다. 청룡백호가 곧고 길면 물이 길게 빠져나가고 그 사이로 골바람이 불게 됩니다. 청룡백호가 머리를 나란히 하면 반드시 형제간에 불화가 따른다. 청룡백호 두 줄기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앞다투어 도망가는 모습이니 크게 불리합니다. 청룡이 끊어졌다가 다시 불쑥 솟으면 그 자손이 객사한다. 산줄기 중간이 깊이 함몰한 것은 크게 불길합니다. 백호의 봉우리가 둥글게 솟으면 여자손이 과거에 급제한다. 대체로 청룡은 남자를 뜻하고 백호는 여자를 뜻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룡백호의 봉우리가 반듯하면 후손 중에 뛰어난 인물이 나게 됩니다. 높이 솟은 봉우리가 혀를 바라보면 큰 인물이 태어나 귀하게 된다. 빼어난 봉우리가 혈에서 보이면 큰 인물이 나서 이름을 떨친다는 의미입니다. 양덕마을 서백당 앞에 안산을 연상하면 됩니다. 앞에 조망을 탐내고 뒤를 잃는 것은 형세가 아니다. 터의 기륭은 오로지 주산이야 용세에 달려 있으므로 경치 좋은 곳 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청룡백호 등은 미녀와 같아서 귀천이 오로지 지아비에게 달려있다. 혈이 좋으면 주변 산들도 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고 혈이 흉하면 주변 산들도 덩달아 전한 것이니 앞산에 현혹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혈 아래 산줄기가 감싸지 못하면 용을 찾을 것 없다. 혈 아래에 있는 산은 물빠짐을 막아주면서 감싸주어야 합니다. 물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면 백호가 하사가 되고 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면
청룡이 하사가 됩니다. 청룡백호가 등을 돌린 것은 혀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룡백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청룡백호는 바람을 막아주고 물빠짐을 제어하면서 혈처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장풍특수가 잘 이루어지고 혈처가 안정되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용과 혈에 달려 있으니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